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앞전에 얘기했었던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제가 이종화에서 조타가 되고 조타에서 다시 이종화가 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 봅니다. 너무 영상만 찍으면 그래서 맥주를 하나 샀어요. 자, 그리고 그 댓글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제 목걸이 브랜드가 어디 거냐. 이게 베흐트라는 브랜드고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거 실버 9259 이거랑 레이어드 해서 끼던 거 그것도 베흐트 거예요. 이게 신세계 백화점 안에 그 이렇게 편집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샀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저를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저는 16년도 2월인가 매드타운이라는 그룹에 데뷔를 했고, 운이 좋게 1년 뒤에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유도편에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가수로 인지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운동 선수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유도라는 종목을 했고, 진짜 엘리트 체육은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유도를 하게 된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좀 이렇게 통통했었어요. 덩치가 키가 작은데 이게 통통했어가지고 아버지가 운동을 해라, 너무 통통하다,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태권도도 다녀보고 검도도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흥미를 잘 못 느끼더라고요. 지금 생각했을 때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두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유도라는 종목을 접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때 그 수업이 있었대요. 유도 수업이. 야구를 해볼래 아니면 유도를 해볼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모두가 다 태권도를 했어요. 근데 유도라는 종목이 저한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불과 그래도 한 10몇 년 전이니까 체육관 안에서도 약간 체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좀 겪고도 재밌었어요. 유도라는 게. 그래서 한 1년 다니고 검은띠를 따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시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시대회가 이제 부산 시장배인가? 뭐 아무튼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산의 유도 커뮤니티에 이거 제 말로 좀 하기 약간 낯간지러운데, 그 리틀 이원이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이 떴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글거리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학교, 그 부산에 있는 학교 이름을 말해도 되나? 이게 동평중학교라는 학교에서 저보고 이제 유도를 해보지 않겠냐. 저보고 한 건 아니고 아버지한테 선수로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이 처음 들어왔어요. 아빠는 좀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이제 유도를 1년 하고 거기서 메달을 따고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선수로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아빠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뭔가 운동에 소질이 있나 보다 그렇게 느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죠. 운동을 하고 싶냐. 그때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재밌기도 했고, 잘한다고 해주니까 나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딱 시작하게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엘리트 체육을 하게 된 시작점이에요. 그 학교에는 한 5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했었고 저랑 같은 체급인데 잘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엘리트 체육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친구보다 부족하겠죠. 한 1년이 지나고부터 제가 그 친구랑
실력이 비슷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잘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진짜 좀 다사다난해요. 이게 웃긴 얘기지만 그 학교가 유도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도부가 없어졌다는 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그 유도부가 해체될 위기에 놓였는데, 제가 운이 좋게 경북체육중학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가 환경이 좋더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 학교에 그 면담 같은 걸 보러 갔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제 손목을 만지더니 운동 열심히 해 하고 그 학교에 제가 전학을 가게 됐어요. 뭐 제가 큰 키는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진짜 작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160 초반이었고 55kg로 마지막 시합을 뛰었어요. 제가 처음 유도를 할 때 체급은 45kg였어요. 그때 키가 153 정도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그 경북체육중학교를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메달을 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국에서 좀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전 메달을 못 딴 적이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 말 시합 바울이는 너무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잘했고 중학교 때도 너무 잘했고 제 목표가 안바울을 이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겨보는 거였어요. 그때 제 꿈은 제가 롤모델은 딱 2명이었는데 최민호 국가대표 선수와 추성훈이었어요. 제가 왜 그 2명이 롤모델이었냐 라고 한다면, 최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와 유도 스타일이 되게 비슷했어요. 추성훈 선수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유도를 바라보는 이미지, 지기 싫어하고 그 유도에 대한 승부욕, 그런 게 제가 되게 강했거든요. 지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았는데 중3 때인가 발목을 다쳤어요. 이제 예체능이 잘 되고 나서 뭐 인터뷰할 때 제가 운동 그만둔 이유는 발목을 다쳐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발목을 다쳐서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 뭐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다쳐서 그만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발목을 다치고 제가 그때 이제 슬럼프를 겪기 시작했어요. 왜 슬럼프를 겪었냐? 발목도 그렇지만 발목을 다쳤을 때 사실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흥미라기보다는 뭔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생활이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체벌이 없어지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때도 체벌이 있었겠지만 그런 환경이 되게 힘들었어요. 버티기가.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외적인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시합을 뛰고 발목 수술을 했죠. 그때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다시 해봐라. 한 번만 다시 해봐라. 다시 해보고도 진짜 하기 싫으면 그때 그만둬라 라고 해서 경북 최고 입학은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도의 규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잘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제가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유도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만 겪었던 슬럼프는 아니고 모두가 다 그걸 적응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 때부터 이제 유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잡으면 반칙패. 그 반칙패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유도라는 게 일본의 운동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추구하는 유도의 방향성과 전 세계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방향성이 좀 달랐어요. 일본이 원하는 그런 유도는 정석적인 유도를 원했고, 세계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이제 변칙적인 기술을 하면서 메달을 많이, 그래서 일본이 메달을 못 따던 시기가 오게 되고, 그 메달을 따던 사람들은 이제 몽골이나 유럽, 이제 힘이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메달을 따면서 정석적인 기술이 아닌 힘으로 누군가를 이기는 그런 경기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유도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제 다리 잡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최민호 선수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탁 뒤집는 그 기술이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아예 다리를 잡으면 반칙패였거든요. 그걸 적응하는데 제가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메달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석적인 유도를 익히는데 2년이 걸렸어요. 정석적인 유도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동지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방송에는 동지고등학교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크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는 전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말 때. 제 모교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2년 정도 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치님도 너무 많이 바뀌고 뭐 동지고등학교에서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솔직하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체급은 66kg였는데 항상 필요할 때 73kg를 뛰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유가 뻔해요. 근데 이걸 뭐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이제 유도 규칙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말 때쯤 마지막 시합을 나갔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제가 첫 판에 졌어요. 첫 판에 지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 그때 이제 다른 저랑 같은 체급에 있던 애가 메달을 따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자책을 좀 많이 했어요. 왜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메달을 못 땄을까 라면서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그때 그 후로 그 시합 이후로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확실히 그 겨울 기간 동안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첫 시합 때 제가 3등을 했거든요. 이건 꼭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전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딱 제가 메달을 딴 순간 안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안도하지 않고 더 나를 몰아붙여서 1등을 했었어야 됐어요. 사실 그때 1등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메달을 따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회는 또 다시 오진 않더라고요. 기회라는 건 그렇게 성공의 기회는 온다 아니면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때 제 유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점이었어요. 근데 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다음에 또 메달 따면 되지 라는 그런 오만함과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 약간 현실을 깨닫게 됐다. 유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국가대표가 될 만큼의 실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더 지나니까 내 꿈이 좀 더 구체화되고 나는 국가대표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고3 때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헛바람이라고 하나요? 이제 주변에서 제가 고3이 되니까 주변에서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고 전 외모에 신경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옷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지만 운동복을 이쁘게 입는 걸 좋아했고 뭐 그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걸 좋아했어요. 이제 고3이 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생겼다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아무튼 잘생겼다, 얼굴이 작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고3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그 연습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 운동을 잘하고 있었고 좋아하고 있었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에이핑크라는 그룹이 데뷔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처음이잖아요. 그 가까운 누군가가 가수가 TV에 나온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어서 가능성이 있는 건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연예인이 될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게 됐죠. 근데 이게 은지가 나온 그 음악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오디션 같은 게 매주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등록을 했어요. 다녔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운동을 했어요.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보컬 레슨 받고 오디션 같은 거 있으면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시합은 계속 나갔어요. 유도는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마음이 좀 뜨긴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이 하기 싫어졌거든요. 그때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운동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게 있었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진짜 운동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그 유튜브에 이종화 치면 나오는 시합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지막 축의 중고연맹인데 제가 첫 번째 시합에서 들어가자마자 10초 만인가 반칙패로 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반칙패로 볼 수도 있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합을 하다 보면 그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못 듣고 시합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과잉된 시합 진행으로 반칙패를 받았거든요. 아무도 제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코치라는 사람과 감독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아무리 반칙패여도 제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 시합장에서 제가 굴복을 못하고 시합장에 서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하고 나와라. 그때 제가 운동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뭐 이거는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없어도 안바울처럼 독보적인 대체 불가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상황도 겪지 않겠지만 그것 또한 저의 애매한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더 압도적인 실력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을 제가 겪지 않았겠죠. 그것 또한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탓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그냥 그 상황에 누군가는 내 편이 들어줬으면 했던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시합장에서 저는 아빠한테 얘기해서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참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러면 한 7년? 7년 정도 운동을 했잖아요. 7년 한 게 너무 아깝지 않아? 근데 아버지는 진짜 아까워했어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깝지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운동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전 그때 되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거는 왜? 전 단 한순간도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전 제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깔끔하게 그만둘 수 있었어요. 죽을 만큼 노력해봐야 후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그 순간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포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해봤나 라고 생각했을 때 뒤에 더 깨달은 부분은 제가 이 영상을 본 사람이 많거나 궁금한 부분이 많아지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중에 깨달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체능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뭐 놀지도 않았고 잘못 엇나간다던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진짜 오로지 운동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제 운동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일생의 절반이란 시간을 운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또 좌절도 해보고 포기도 해보고 또 경험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듯이 후회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움은 많이 있는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학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한 2년에 한 번씩 다녔거든요. 총 계산을 해보면 제가 전학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치열하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시절에 내가 있기에 지금이 존재하는 거지만 후회한다고 바뀌는 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덜 치열했으면 좋지 않았나, 조금 더 즐겼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이걸 편집해서 이렇게 맞추면 뭐 되겠죠. 근데 제 운동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좋은 사람도 많고 안 좋은 사람도 많고 그랬지만 제 인생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왔고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후회하고 아쉬워하지 말자. 오늘의 나보다 내일을 더 행복하게 살자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을 보고 나아가자. 그게 내가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더 재밌는 걸 기대했다면 이거 조회수 잘 나오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는 거 많거든요. 이거 뭐 재밌는 얘기는 뭐 비하인드인데 뭐 가수 생활하면서 뭐 그런 것들 알고리즘 부탁해. 아무튼 여기까지.